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유명한 기술적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가의 이름을 그대로 딴 분석 기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엘리어트 이론, 다우 이론, 와이코프,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중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트레이딩 지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볼린저 밴드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며 신뢰받고 있는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를 많은 분들이 오래전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다. 볼린저 밴드는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시자 존 볼린저는 1950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4세이십니다. 여전히 볼린저 캐피탈 매니저먼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리더로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트위터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가 트레이딩 현장에서 적용하고 검증한 볼린저 밴드 핵심 활용 방법과 매매법을 이 책에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적용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가 자필한 책을 다 읽고 그 개념을 끝까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고비트가 존 볼린저 책을 읽고 습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100억 투자 고수의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볼린저 밴드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전 세계 많은 트레이더들이 인정하는 지표라는 뜻이겠죠. 또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인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로 8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에서 크게 화제가 된 선물 시장의 거물 리차드 데니스 휘하의 터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 2주 동안의 수업으로 400달러를 2억 달러의 수익을 이루는 성과를 올려 월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터틀 멤버 중 가장 탁월한 성적을 거뒀던 트레이더인 커티스 페이스는 여러 가지 매매법의 성과를 검증했는데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의 수익률이 단연 최고를 기록했고 승률 면에서도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이 돈키한 추세 매매법을 훨씬 앞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터틀그룹의 2주 동안의 수업의 주된 내용은 돈키한 채널 매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 적용된 지표가 돈키한 채널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유사한데 밴드의 각도나 채널과 캔들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존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는 이 돈키한 채널, 보마르 밴드, 인벨로프 밴드, 켈트너 채널 등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전부터 검증되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분석 방법인 볼린저 밴드. 자, 이제 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상단 밴드, 하단 밴드로 구성됩니다. 중심선은 단순 22동 평균선을 사용합니다. 물론 지수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존 볼린저는 단순 이평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밴드 폭을 설정 시 이용되는 변동성을 계산할 때 다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면 그 계산이 달라져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 차원에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존 볼린저는 추천합니다. 자, 상단 밴드는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 위로, 하단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의 2배수 아래가 기본 설정입니다. 물론 설정값을 변경해도 됩니다. 그러나 존 볼린저는 항상 심플, 단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은 95.44%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95.44%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죠. 그 이유는 통계학적으로 중심선의 표준 편차 2배수를 가감한 확률이 95.44%란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표준 편차는 중심선에서 벗어난 정도의 값을 의미합니다.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하지만 20 단순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2배수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밴드 폭의 수축과 확장입니다.
밴드의 폭이 수축하면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면 수축을 하는 이 중요한 특징으로 미래의 가격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횡보할 때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추세가 만들어지며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면 밴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팽창이 추세 분출이기에 이 밴드의 수축과 확장폭을 통해 추세의 시작과 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상승과 하락이 일단락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이 밴드의 폭이 좁아지며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 이 좁아진 밴드 폭을 돌파하는 밴드 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추세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밴드 폭의 확장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단 밴드는 캔들과 같이 우상향합니다. 반면 추세에서 밴드 폭이 넓어지는 원리로 하단 밴드는 우하향합니다. 그러다 추세가 끝났을 때는 하단 밴드가 우상향하고 상단 밴드는 우상향이 꺾이면서 우하향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캔들이 하락을 하니 하단 밴드는 캔들의 방향으로 우하향합니다. 반면 상단 밴드는 폭이 넓어지기에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시작됩니다. 이후 상단 밴드가 우하향, 하단 밴드가 우상향한다면 추세가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 실전 트레이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는 차트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쌍바닥, 쌍고, 헤드 앤 숄더, 샌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아주 흔한 패턴 중 하나이고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차트 패턴들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닌 비슷한 형태로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차트 패턴의 신뢰도를 식별하는 데 있어 볼린저 밴드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트 패턴에서 볼린저 밴드는 고점과 저점, 추세와 비추세를 규정할 수 있도록 척도를 제공하며 시간별, 종목별, 시장별 비교도 가능하게 신뢰도가 높은 그런 차트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차트 패턴이 변하면 볼린저 밴드도 따라서 변하므로 차트에 경직된 추세선이 만드는 절대적이고 고정된 틀이 아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틀을 볼린저 밴드는 제공을 합니다. 존 볼린저는 책에서 크게 2가지 차트 패턴을 강조했는데요. 바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M형 패턴과 W형 패턴입니다. 자, 먼저 W형 패턴, 즉 이중 바닥형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형 패턴은 최초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2차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볼린저 밴드 밖에서 첫 번째 저점이 나타난 뒤 밴드 안에서 두 번째 저점이 나타나는 상승 추세 반전형 패턴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하락에 의한 저점이 1차 하락에 의한 저점보다 높거나 낮거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지만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에 위치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을 하향 이탈한다고 해도 볼린저 밴드 관점으로 보면은 두 번째 저점이 밴드 안에 위치하면은 상승 반전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쌍바닥 W 패턴을 구별할 때 추가 사항으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 지표는 이런 W형, M형 패턴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보통 최초 가격의 하락에는 가속이 붙으면서 1차 하락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저점은 신저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량은 첫 번째 하락의 거래량보다는 낮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쌍바닥 W 패턴의 경우 첫 번째 하락의 저점은 밴드 밖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두 번째 바닥은 밴드 안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돌파 거래량은 첫 번째 거래량보다는 낮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처럼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서 발생할 시 W형 패턴이 아닌 그냥 하락하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쌍고 패턴, 고점의 패턴이죠.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M형 패턴, 더블탑 패턴, 이중천장모 패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형 패턴은 1차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 구간을 거쳐 다시 2차 가격 상승이 발생을 한 뒤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더블탑 M형 패턴은 상단 밴드 밖에서 첫 번째 고점이 나타나고 두 번째 고점은 밴드 안에 위치하는 하락 추세 반전 패턴입니다. 두 번째 고점이 1차 고점보다 높거나 낮은 거는 이번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고점은 밴드 밖에서,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은 밴드 안에서 형성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을 넘어 상승 돌파하여도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는 밴드 상단 안에 있으면은 신뢰도가 높은 쌍고 M형 하락 반전 패턴이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출현하는 패턴인 M 패턴과 함께 많이 출현하는 패턴은 하락 반전 패턴인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왼쪽 어깨가 볼린저 밴드 상단 바깥에 위치하고 머리는 상단 밴드 터치 또는 바깥쪽,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상단 밴드에 못 미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바닥형과 같은 원리로 천정형 패턴에서도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캔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 하여도 그 신고점이 계속 추세를 분출하는 고점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형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볼린저 밴드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돌파하는 신고점 캔들이 형성된 이후 그 캔들과 볼린저 밴드의 형태에서 신고점 캔들이 밴드 안에 위치한다면 이는 추가 상승이 아닌 하락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차트의 패턴으로 추세 반전을 예상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추세 반전이 아닌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형태는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 해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도,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 매수하는 그런 실수입니다. 밴드 상단 하단 터치는 차트 형성 진행 과정의 일부분이지 그것만으로 매매 시그널을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타면서 밴드 상단을 계속 터치하며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강할 때 캔들은 지속적으로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밴드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밴드 안으로 들어왔지만 지속적으로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밴드 타기라고 명칭하며 상승 추세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승 추세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캔들이 밴드를 계속 터치하며 때로는 하단 밴드로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캔들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래그라고 하는데요. 이는 강한 추세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캔들이 밴드 밖으로 빠져나오면 추세 반전이 아니라 추세 지속의 사인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이 차트에서는 밴드 터치가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중첩되는 근거가 없는 볼린저 밴드만의 매수 신호는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보조 지표를 사용하여 중첩되는 근거를 찾는다면 밴드 터치 후 돌파 확인 후 포지션 진입하는 근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실전 활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밴드의 수축과 확장을 활용하는 스퀴즈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이 얇고 좁은 상태를 스퀴즈라고 합니다. 넓고 확장된 상태를 벌지라고 칭합니다. 평균적으로 스퀴즈가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세가 형성되면서 밴드 폭이 넓어지는 벌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스퀴즈 구역에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진 이후 둘 중 승리한 쪽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벌지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반대로 추세가 분출되며 밴드가 확장되는 벌지 이후에 다시 변동성이 축소되며 스퀴즈가 형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밴드가 확장될 때 그 추세가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반전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변동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에서 중요한 밴드 활용법인 스퀴즈는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밴드가 오랜 기간 동안 수축한 이후 활짝 벌어지면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스퀴즈 발생 시 캔들의 범위에 밀집이 시작되고
거래 범위는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이때 이동평균선은 거의 수평으로 들어눕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모여집니다. 볼린저 밴드도 타이트하게 좁아져 작은 캔들이 밴드 기준선에 걸쳐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퀴즈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 계산 방법은 상단 밴드에서 하단 밴드를 뺀 다음 중간 밴드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지표는 추세의 시작과 끝을 포착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입니다. 변동성이 증가해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예측될 때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성이 하락이 예측된다면 곧 추세의 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과도하게 커지면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전환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작아지면 재차 횡보 추세로의 전환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손실은 짧으면서 수익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절묘한 자리를 찾아낼 수 있고 포지션 진입 즉시 가격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자리를 찾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 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실전 활용을 위해 알아야 하는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존 볼린저가 알려준 볼린저 밴드의 최고의 매매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러한 유용한 매매 정보와 실시간 코인 차트 분석 시황을 올리는 고비트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커뮤니티이니 오셔서 고급 무료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하단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 매매법이 그렇게 잘 들어맞는다면은 그걸 왜 남한테 가르쳐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존 볼린저는 많이 들었다 합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존 볼린저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 볼린저가 가르쳐 주기를 좋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원고를 집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존 볼린저가 알려주는 최고의 매매법 4가지, 그중 첫 번째 매매법은 변동성 돌파 매매법, 일명 스퀴즈 매매법입니다. 스퀴즈 매매법은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심지어 이 전략을 볼린저 밴드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이해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잘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 폭의 크기는 상승 하락의 사이클의 형성 원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로 밴드의 크기가 수축되어 변동성이 작아지면 밴드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격 사이클의 원리로 밴드 폭이 작아지는 스퀴즈 구간에서 벗어나서 밴드 폭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생길 때 상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롱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단 밴드를 돌파할 경우 숏 또는 매도 포지션 진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횡보 구간의 스퀴즈 구간을 파악한 이후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이 스퀴즈 매매법입니다. 이 스퀴즈 매매법에서 주의할 점은 일명 헤드 페이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헤드 페이크란 농구에서 공격수가 머리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이라는 의미로 차트에서는 밴드 폭이 넓어지는 초기에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살짝 잠시 갔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반대 방향으로 큰 추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헤드 페이크 때문에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같이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 설정 방법입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하고 볼린저 밴드 위스를 검색해 클릭하여 선택하여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폭선과 빨간색 상단 확장선, 녹색 하단 선이 생깁니다. 밴드가 수축에서 확장되며 상승하는 척하는 헤드 페이크 이후 하락으로 확장되며 추세 분출하는 부분을 이 볼린저 밴드 폭 지표로 확인을 하면 초기 헤드 페이크 부분인 상승 부분은 상단
확장선을 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후 밴드 폭선과 확장선이 만났을 때 비로소 발산이 컨펌되는 그런 부분을 이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 지표의 흰색 선이 하단 기준선과 접촉한 뒤 스퀴즈가 나오고 그 뒤 상단선과 만나는 순간 가격이 상승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돌파하며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익절은 상승하던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터치하는 경우 익절하고, 손절은 매수 진입 가격 아래의 밴드 중심선까지 가면 손절합니다. 이 전략은 여러 번 실행할 경우에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그런 전략입니다. 반대로 너비 지표가 하단 녹색 선을 터치한 이후 상단선과 터치하는 순간 가격이 하락해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하면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하락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터치할 때 익절하고, 손절은 매도 진입 가격 아래 중심선 있는 곳까지 상승한다면 손절합니다. 자, 앞에 소개해드린 방법은 밴드폭 지표의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밴드폭 지표의 각각의 차트 특성에 맞는 기준선을 도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적으로 밴드폭 지표는 2.0이 기준선이 됩니다. 이렇게 밴드폭 지표에 2.0 기준선을 그리고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밴드폭 선이 돌파될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밴드가 수축될 때를 기다린 이후 밴드 폭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고 스퀴즈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후 기준선 위로 흰색의 밴드 폭선이 올라올 때 차트에서 밴드가 확장되면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만들 때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비트코인의 경우 상승 시 22동 평균선, 즉 밴드 중심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익절가를 밴드 중심선이 아닌 중심선 아래로 돌파되면서 하단선에 가까워질 때 익절하는 그런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매매법은 추가 보조 지표와 상단, 하단 밴드를 이용한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 추세 매매법이죠. 상승 추세에서 매수, 하락 추세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 터치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승 추세이며, 보조 지표가 같은 강세장 신호를 보낼 때 롱,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일 때는 보조 지표가 밴드와 같은 약세 하락장 신호를 보내면은 숏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볼린저 밴드 %B 지표와 현금 흐름 지표 MFI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이 두 지표의 신호가 같은 추세일 때 매매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B 지표를 추가합니다.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가격의 상대적인 위치를 수치한 지표입니다. 밴드 내부의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존 RSI 지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RSI와 비슷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B 종가 마이너스 하단 밴드 나누기 상단 밴드 마이너스 하단 밴드입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 이탈 시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1 이상을 표시하고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서 밴드 %B 지표는 마이너스 값을 표시합니다. %B 지표가 0.5라면 가격은 기준선 위치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MFI 지표는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지표로서 가격과 거래량을 계산하여 흐름의 강도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RSI 지표에 거래량을 추가로 계산해서 표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은 0부터 100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80 이상이면 과매수, 2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롱 매수 진입 타점은 가격이 상승해 상단 밴드 터치 시 두 개의 보조 지표가 %B는 0.8 이상, MFI는 80 이상일 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의 경우 하단 밴드 터치 시 %B 지표는 0.2 미만, MFI는 20 미만일 경우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포인트입니다. 가끔 추세와 지표를 확인하고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전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첫 번째 신호를 예비 진입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신호에 진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알려드릴 매매법은 추세 반전 매매법입니다. 추세 반전 매매법은 쌍바닥 W형 패턴을 이용하여 추세 반전을 확인이 관찰될 때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쌍고 M형 패턴에서 상단 밴드의 터치가 일어나 하락 추세의 반전이 확인될 때 숏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쌍바닥 W 롱 매수 포인트 진입 방법은 두 개의 저점에서의 형태가 W형 패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를 이탈하지만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캔들이 밴드 중심선을 돌파한 거래량의 평균 이상, 여기서 평균 이상이라는 말은 거래량 이동평균선 위를 말합니다. 이때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수익 실현은 밴드 중심선을 캔들이 터치하면 익절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쌍고 M 패턴의 숏 매도 포지션의 진입 조건은 이 두 개의 고점의 형태에서 M형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때 첫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를 이탈하지만 두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 안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심선을 하향 이탈한 후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에서 숏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수익 실현은 캔들 차트가 중심선을 터치하면 수익 실현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으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 매매 기법은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보조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RSI 보조지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 볼린저 밴드가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RSI 지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면은 이는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나 캔들 차트는 볼밴 상단을 터치하면서 상승 중이지만 RSI의 고점을 이은 선이 우상향이 아니라면 이는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이기에 이를 예상하고 매매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RSI 설정값은 랭스는 14, 어퍼 리밋은 70, 로어 리밋은 30으로 하겠습니다.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의 진입의 경우 캔들 차트는 하락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며 그 두 저점이 하향 추세인데 반대로 RSI 지표의 저점을 이은 선이 우상향이면 이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발생 이후 가격이 중심선 위로 상방 돌파하는 포인트가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시점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 익절은 손익비의 2대1 비율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숏 매도 포지션의 진입 포인트는 차트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상승 중인 두 고점을 이어 우상향인 상승 추세인데 RSI 지표의 고점을 이은 선은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이면 이는 다이버전스 발생입니다. 다이버전스는 RSI를 기준으로 좀 외우시면 편합니다. RSI가 하락인데 캔들이 상승이면 RSI 기준이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 말 그대로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후 캔들이 밴드 중심선 아래로 이탈하는 포인트가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포인트입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으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익비 2대1 비율 이상에서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합니다. RSI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정보는 고비트 텔레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만 보시고서 혼자 실전에 적용하시면 조금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비트 텔레그램에서는 실전 볼린저 밴드를 차트 분석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커뮤니티니까 오셔서 볼린저 밴드 분석법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